조금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12월 30일 기준으로 10억이 안 되면 되는 거니까 25일날 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월 30일 다시 사는 거죠. 경험담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분발을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텍스 이슈의 김사현 세무사 유원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요즘 주식 투자 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남들 다 한다 할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데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하고는 있는데 주식 생각만 하면은 우울해지고 하니까 좋진 않네요. 저희 주변에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도 하죠. 짤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 아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요걸 조금 정리해보고자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일단은 모든 세금 그렇듯이 단계가 좀 있죠.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의 세금을 조금 보면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취득시부터 좀 어떤 세금이 있죠? 주식을 구입할 때는 세금이 없고요. 주식 취득할 때는 세금이 없지만 이제 증권사에 내게 되는 매매 수수료 정도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보유를 할 때는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있잖아요.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게 있는데 주식은 보유세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보유했다고 내는 세금은 없지만 이제 연말에 보시면은 배당주를 찾는 친구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배당 얼마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일부 세금을 떼고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세금을 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주식을 파셨을 때 과연 이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식 판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세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금이 아니지만은 이제 증권회사에 내게 되는 매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들이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시 배당소득세 배당은 좀 받잖아요. 저도 가끔 카톡으로 오긴 하는데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받기는 해요. 근데 주변에 이 배당소득세를 냈다는 분은 보기 힘들거든요. 드물죠. 왜냐하면 이 배당소득세는요 연간 총액이 2천만 원 넘게 배당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배당소득세 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되시려면요 투자금이 훨씬 커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당은 받지만 배당소득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양도 탈 때 양도세가 좀 가장 중요하시겠죠. 사실은 취득세나 보유세는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양도세 이것만 조금 딥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이 주식 투자에서 양도세 냈다 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일이 과세하지 않고요. 이 과세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라는 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과세를 하죠? 우선은 방금 제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양도세를 냈다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거의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장 주식,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장외거래를 한다던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해외 주식을 양도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만 양도세가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대주주라는 게 사실은 되게 막연해요. 대주주 뭔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이건희 회장님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한데 맞습니다. 사실 그럼 대주주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주주는 이제 아무래도 떠올리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대주주 하면 떠오르시는 분은 다 대기업 총수분들이 떠올리실 텐데 생각보다는 이 주식 양도세에서 보는 대주주 기준은 낮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1%를 넘어가게 되면 대주주가 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2%를 넘어가게 되면은 대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면은 다 시가총액 몇천억, 몇 조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1%, 2%면 당연히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금액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장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대주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는 이겠네요. 코스피는 10억 또는 1%, 코스닥은 10억 또는 2%가 되겠네요. 생각보다 이 10억은 주변에 꽤 있을 거예요. 주변은 없겠지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0억이란 기준은 직전 연도 말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 기준을 피하려고 조금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 30일이 기준으로 10억이 안 되면 되는 거니까 25일날 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월 30일 다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주주를 피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경험담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분발을 해야겠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은 거래일과 체결일에 조금 텀이 있어요. 이틀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7일날 우리가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체결되는 거는 조금 뒤에 이틀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주주 좀 피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대주주가 됐을 때 범위 알았어요. 그럼 나는 과세되는 대상자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금액이 어떤 세율로 혹시 과세가 되는지 그거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이제 계산을 할 때 양도 판매한 금액이 있겠죠. 판매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이제 취득가액을 빼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이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이제 250만 원을 이제 빼주게 됩니다. 이 금액을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세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3억 미만까지는 22%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이 22%는 양도소득세율 20%와 지방세율 2%가 합산된 금액이고요. 만약에 조금 규모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양도차익이 많이 난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27.5%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27.5%도 양도소득세 25%와 지방세 2.5%가 합산이 된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약간 조금 이제 예외적인 부분인데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가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려 33%로 지방세 포함해서 33%로 과세된다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이 적다고 하면 적고 높다고 하면 높겠죠. 근데 사실 공부할 때는 대주주면 이 정도 내야지 라고 이제 생각했던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물론 막상 세금 내려면 그것도 부담스러우시겠죠.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라는 별개로 아예 따로 분류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합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세금까지 계산을 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나요? 우선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즉 상반기에 판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예정 신고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제 같은 해에 2회 이상 좀 신고를 하셔가지고 대주주 분께서 만약에 과세표준이 3억이 넘어가셨다. 그럼 세율 자체가 이제 변동이 되죠.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5월달에 확정신고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 삼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어려운 건 저희가 하는 거죠. 네. 신고는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나 세무사무소 찾아가셔서 양도세 신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세금에 다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앞으로는 더 많은 바뀌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23년도부터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동이 되는데 제가 조금 보면서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이 모든 주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좀 사실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요걸 조금 디테일하게 좀 짚어볼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존에는 저희가 주식 양도세를 별로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저희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상장 주식으로 이제 판매해가지고 양도세를 냈다는 분이 거의 없을 없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대주주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2023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금이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주주가 아닌 분들도 이제 소액투자자 개미분들도 모두 과세 대상이 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난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냐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1년 기준으로 5천만 원, 투자 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즉 투자 수익이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했다. 여기서 난 수익이 5천만 원, 1년 기준으로 5천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5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20% 단위세율로 부과가 되고 이는 이제 종합소득신고와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큰 부분이 변동이 돼서 아마 혼란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같은 세금을 낼 거라면 차라리 조금 수익률이 좋은 해외 주식 쪽에 조금 투자자가 몰리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는 하긴 하거든요. 그런지 몰라도 국가에서 이 과세 대상자는 좀 넓혔지만
다행히도 증권 거래세는 조금 줄인다고 해요. 기존에 0.25%였던 증권 거래세를 23년도부터는 0.15%로 조금 축소하겠다. 그렇게 좀 발표해놨고요. 그리고 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는데, 즉 간단히 보시면 뭐 주식에 대한 거, 채권 양도로 인한 것들을 대부분의 걸 다 포함한다. 그렇게 좀 발표가 돼 있는데, 아마 이것들도 조금 해가 지나면서 좀 명확하게 좀 잡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동이 될 거고, 아마 과세 표준 범위도 점점 축소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 게 사실은 지금 좀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주식 투자하시면 우리가 좀 현명한 주린이나 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나중에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